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박종규 상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OCP 재단의 조지님의 임원단분, 그리고 이 행사를 후원하신 후원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OCP APEC의 첫 발걸음을 띄는 이 행사, 저희 삼성전자가 후원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하루하루 다양한 삶의 변화를 맞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도전과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오픈소스 기술 협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한 제너러티브 AI 기술은 놀랍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력으로 이미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75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모델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더 그 크기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메모리 기술로는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CPU는 5년마다 10배 이상의 성능을 계속 이어왔지만 메모리의 성능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메모리 월로 표현하는 성능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데, 주요 인자들로는 밴드위스, 그다음 용량, 레이턴시, 그리고 전력 소모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모리 월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메모리 계층 구조의 확장과 분화입니다. 기존의 메모리 계층 구조는 캐시, 메인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HD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빅데이터 처리와 같은 큰 데이터셋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층 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성능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계층 간의 퍼포먼스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액티브 메모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시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HBM과 같은 니어 메모리를 배치하거나 플래시 메모리의 계층을 메모리 익스펜더나 메모리 시멘틱 SSD, 그리고 초고집적 페타바이트 스케일 SSD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밴드위스와 용량을 확장하면서도 향상된 성능과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이동 거리와 처리 시간의 지연은 곧바로 시스템 성능 저하로 연결되고, 그로 인한 사업적인 임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바로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서 직접 연산을 해야 하는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진보만 맞물려서 우리의 지구 환경에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전력 소모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이 특정 중견 국가의 연중 전력 소비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아마도 2020년 대비해서 15.6배 이상의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의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뭐 저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저런 정도의 데이터 처리, 전력 소모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수많은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핵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게 됩니다. 퍼실리티가. 결국은 이런 전력 소모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 IT 분야와 글로벌 선도 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단위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소비 절감과 대체 에너지 전환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그린 컴퓨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긴급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도전에 임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메모리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메모리 계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을 강화하는 4세대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우월을 완화시키고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리어 메모리 하나인 HBM을 통해 프로세스 바로 옆에서 고속 고용량의 메모리를 제공함으로써 메모리와 프로세스 간의 성능 격차를 줄여서 결국은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메모리 익스팬더는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전력 효율성을 개선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메모리 시멘틱 SSD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사이에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메모리 제품들은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고용량 스토리지 솔루션과 함께 최적의 조합으로 집적화되는 기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는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사와 PBSSD, 즉 페타바이트 스케일 SSD를 개발 중입니다. PBSSD는 삼성의 최신 V랜드 기술과 다양한 메모리 제품과 결합해서 고성능 고용량을 제공하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적인 저장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보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스토리지 리소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전력도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TCO를 낮추는 그런 혜택을 데이터 센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점점 더 고집적화, 고성능화되면서 계속해서 새롭고 복잡한 기술적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 아이디어의 공유를 촉진하는 개방적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기술에서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한 그런 혁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도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간의 충돌로 인해서 혁신이 차질을 빚거나 지체되거나 때로는 좌절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삼성전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인지하고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찾고자 하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OCP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그 자체로 협업과 공유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혁신가의 딜레마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2011년) 앞서서 조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 센터 기술 혁신을 위해 시작했고요.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는 데이터 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렉, 네트워크 프로젝트 이런 소수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쿨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최근에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그렇게 분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OCP는 지금까지 300개 이상의 기술을 오픈하며 전 세계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기술 혁신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픈 생태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이상적인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찍 이런 오픈소스를 통한 기술 공유,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랜 시간 개발과 지원을 함께 해왔습니다. 2015년 커뮤니티 멤버로 시작을 했고 최근 2022년부터는 최고 레벨 멤버십인 플래티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여 측면에서도 2019년 미션 픽 컨트리뷰션을 시작으로 21년 데이터 센터형 SSD인 PM9A3 제품이 OCP 최초 인증을 획득했고요. 2022년에는 포세이돈 V1 시스템을 OCP에 컨트리뷰션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OCP 글로벌 서밋에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EDSFF E3 레퍼런스 시스템인 포세이돈 V2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23년에는 포세이돈 V2를 컨트리뷰션하며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공유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차세대 메모리 제품과 초고용량 스토리지 기술을 경험하고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삼성의 오픈랩인 SMRC 내 OCP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 오픈랩에서는 파트너사, OCP 회원사뿐만 아니라 학계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기술적 난제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전적인 도전과 실험을 통해 함께 솔루션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런 작은 협업과 도전들이 모여서 다가오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기술 개발과 협업이 단지 기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한 삼성의 비전과 전략에 깊게 뿌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고 탄소, 물, 폐기물, 오염물질 분야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수립해서 회사와 임직원 모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 중입니다. 더불어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부터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LCA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IMEC의 SSTS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고자 하며 파트너사들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오픈소스 개발과 협력을 하기 위해 OCP APEC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OCP APEC의 중요한 첫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시작된 OCP는 이미 유럽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이 동반 성장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해외 연구소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특화된 스펙을 발굴하고 그를 구현하는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OCP APEC을 통해 미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사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OCP APEC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실질적 글로벌 협력 체인을 연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이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방적 혁신과 협업은 삼성이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신이고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월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AI, 빅데이터의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기술적 전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OCP APEC의 새로운 출발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